평생 습관으로 또 만드시고 또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물려주시려면 예, 예. 이게 좀 쌓이는 게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주문하라고 알아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요렇게 지금 이게 돼 있거든요. 예, 서브바인더요. 네, 서브와인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 권이 더 있는데 한 권은 저 뒤에 지금 크로마키천 뒤에 있어가지고 예. 아 예. 여기 있구나. 여기 갖다 놨구나. 이렇게 예.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이렇게 기록 관리,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통일된 예, 폼을 써야 돼서 예. 지금 뭐 예, 스리링으로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 이게 스리링은 또 찢어지기 때문에 예. 예, 20링을 쓰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예, 선배님한테 또 귀향 이렇게 주문하실 때 예. 요게 있어요. 이게 펀치거든요. 아, 예, 예. 예, 일반 그 A4도 그 지금 3PS A4 바인더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예. 보통 지금 표준적 그 대부분 많이 쓰는 게 A4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A4 문서도 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이걸 쓰게 되면 이제 A4도 구멍을 뚫을 수 있고 A5도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가격이 제가 구입할 때만 해도 이제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6만 5천 원에 3P 바인더 아, 홈페이지에서 팔더라고요. 예.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서 이렇게 또 인쇄하실 일이 많으시면 예, 그 A5 용지도 미국은 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A5 용지도 팔아요. 그러니까 A4를 네네. 잘라가지고 그리고 3P에서는 예, 아예 이제 구멍이 뚫린 용지를 팔기도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 3P에서 파는 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쓰기는 편한데 문제는 예. 뭐냐면 그게 이제 구멍을 뚫다 보니까 이제 그 종이 부스러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털어도 이게 프린트 네.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걸려서 인쇄 품질도 안 아,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예민한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을 인식을 해가지고 인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네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잘린 A5, 그러니까 A5 용지를 사가지고 인쇄를 하고서 예, 저거 갖다 구멍을 뚫는 게 이제 음, 훨씬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선배님한테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어, 지금 그 큐티를 하시잖아요. 생명회사. 예, 네네. 어, 그것도 이제 가능하시면 그렇게 그 재단기도 좀 구입을 하셔서 그걸 예, 자르세요. 예. 네, 자른 다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아, 네네. 지금 이게 그 100만 불짜리 습관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이에요. 예. 이걸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넣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어느 필요한 부분, 오늘 읽을 부분만 딱 몇 장 빼가지고 바인더에다 넣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아,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바인더 쓸 때,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독서 리스트가 있고요. 예. 예, CP 바인더 이제 북리스트. 이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 그리고 읽은 것들을 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추천 도서. 그래서 네, 이건 누가 이제 좋다고 추천한 거를 내가 이제 그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중요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예, 주문을 했으면 슬러시 이게 배송을 예, 완전히 받아서 내가 보유했다 그러면 X 이렇게 쓰는 네네.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아, 네.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철학의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와이즈 갖다가 이렇게 아예 하나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본영 작가님의 이제 그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그것도 이렇게 한 장으로 예, 예. 정리를 했고, 또 이렇게 마인드맵 다른 사람이 공유해 준 것도 이렇게 한 장으로 넣고 네.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 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못 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6살 때까지 사실 이렇게 집에 장난감이 없어서, 저희 집은 좀 가난해가지고 장난감이 없어서 유일하게 갖고 놀 수 있는 게 책이었어요. 예. 아, 그냥 뭐 동화, 그 다음에 뭐 그 위인전, 세계 뭐 명작선집, 그 다음에 뭐 백과사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갖다가 그냥 집 짓고 성 쌓고 그렇고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제 읽기 시작하다가 그걸 다 읽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새 책을 사달라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도 이제 집이 가난한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함부로 사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가 6살 때인데. 아,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이 책을 전체를 내가 다 두세 번 다시 읽어서 엄마 아빠가 어떤 책을 집어냈든지 내가 그 책의 주요한 주인공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줄거리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으면 책을 사주지 않을까 해서 그 책들을 진짜 두 번, 세 번을 다 다시 읽고요. 심지어 네. 백과사전까지 외웠었어요. 와, 그러니까 6살 때 그 수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해, 서, 양, 극, 치, 불가사의 무량대수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위로 아, 그래요? 16단계가 있고요. 밑으로 해서 순간, 찰나, 아유타 뭐 그렇게 해서 또 아래로 16단계가 있어요. 아, 예, 예. 그것도 6살 때 외웠어요. 어우, 그리고 이제 태양계 어, 뭐 태양계 행성수부터 해가지고 행성의 각 이름, 뭐 지름, 뭐 그런 것들까지 예. 그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책을 사달라고 했다가 이제 심하게 매를 맞은 거죠. 그러고 아,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7살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책을 아예 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예, 그래서 거의 책을 못 읽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쯤에 이제 아니지 32살 32살 때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전공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업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수업까지만 해도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그거 갖다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아,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전공 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책을 펼쳤는데 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어, 막 이렇게 막 팔다리가 꼬이고 막 그 어, 뒤에서 누가 쇠망치 갖다 이렇게 제 뒤통수를 때릴 것 같고 그래서 책 읽다 뒤를 막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고 그걸 참고 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쳐다보면 글자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 아이고, 네. 그래도 그걸 참고서 이렇게 다 책을 읽으면 뭘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심리 상담 이제 받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감정 코칭이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어린아이가 어떤 공포 상태가 딱 되면 뇌가 이제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아, 아이를 훈육할 때 어릴 때 아이한테 화를 확 내면 애는 이미 그 네. 공포 상태 때문에 이제 뇌가 딱 정지가 돼요. 아, 그러면 그 네. 상태에서 부모가 한 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해서 또 혼나게 되고 또 혼나게 되고. 예. 음, 그래서 내가 책에 대해서 그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되게 이제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3P 이거를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강경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성우 씨가 남들보다 좀 힘든 부모 그리고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나서 고생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네. 언제까지 그 세상에 그 세상 원망 사람 원망만 하고 살 거냐. 내가 내 예, 인생의 주인 되라. 그래서 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 그리고 아,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엄마,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진짜 예, 그냥 엄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예,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예,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제가 안 해봤고, 그리고 강경 대표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바로 따졌죠.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한숨을 길게 내시더니 하신 말씀이, 성우 씨, 이 세상에는 성우 씨가 경험한 대로 좋은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우 씨가 당한 것처럼 성우 씨를 속이고 이용하고 넘어뜨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들지라도 성우 씨가 예,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우 씨가 예, 원하는 분명한 어떤 꿈과 사명을 찾아서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예. 주인이지. 성우 씨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잖아. 제가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강기영 대표님이 아, 항상 하신 말씀이 열심히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아, 열심히만 살면 골병 든다. 예. 아,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다시 물었죠. 그럼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책을 읽고 꿈을 기록해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뒤통수를 또 맞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저한테 다 안 되거든요. 책도 그 학대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것도 제가 이제 그 6살 때 천자문 반을 뗐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한자를 쓰니까 사실 한글도 좀 잘 쓰게 되고, 또 저희 예, 아버지가 이제 글씨가 좀 명필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글씨를 이쁘게 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글씨를 이렇게 좀 잘 썼는데, 뭐 제가 뭐 경필대에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학교 선생님이 제가 숙제 낸 걸 갖다가 학교에다 그냥 경필대에 내보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서 1등이 됐으니까 우리 학교 대표로 대전광역시 대회 이제 경필대에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이렇게 기름종이로 돼서 이렇게 팽글식 교본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뭐 짧게 한 몇 주에서 한 한 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한 3권 정도를.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지금도 이렇게 좀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예,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글씨 썼거든요. 와, 그러니까 보통 애들 같으면 힘들어서 선생님 저 안 할래요 하고서 도망갔을 텐데 저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더 심하게 매를 맞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이제 또 선생님도 아빠가 무서우니까 또 선생님도 무서워서 못한다 소리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예, 이제 두 가지가 생겨서 글씨 못 쓰게 됐죠. 아니,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글씨 쓰는 건 고통스러운 거다. 그 다음에 두 예, 번째는 결벽증 부모 밑에 있으면 아이가 결벽증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글씨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거를 그렇게 막 강요받으니까 글씨를 완벽하게 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글씨가 조금만 틀어지면 쓰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로 속도가 느려져요. 네네, 제 이름 세자 쓰는데 거의 10분 걸리거든요. 경필대에 나가는 용도로 쓰려면. 그러니까 어, 이제 공부할 때 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이제 33살 때까지 3P 바인더 만나기 전까지 글씨를 아예 안 썼죠. 어, 그래도 이제 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대체 수단으로 쓴 게 그 아이폰 3 나오자마자, 그때 아이폰 예, 3가 나왔을 때가 아마 2007년 그랬을 텐데 이 예, 블루투스 키보드 이런 거 있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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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타이핑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글씨 쓰라니까 책을 읽으라니까 막 저한테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뭐 그때 이미 이제 33살 때 강경 대표를 만났을 때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고 그래서 예. 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보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어, 내가 뭐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보자. 그래서 어, 또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제 바인더를 막 힘들어도 막 쓰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글씨 어, 쓰는 게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예. 예.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그 종이책을 못 봐서 그 예. 책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예,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게 그 읽으려고 저기 조각조각 내서 읽으려고 저는 한 게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책을 자른 다음에 전부 스캔을 떴어요. 어,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모니터로 보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아마 30살 때쯤인가 책을 7권을 썼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제 이름으로 쓴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책을 7권을 냈는데 그 중에 2권은 거의 제가 쓰다시피 했고 이제 나머지 아, 5권은 이제 다른 간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 했던 거를 이제 제가 비서실장이니까 제가 다 이렇게 관리 감독 해가면서 교정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난 네. 모니터로 보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럼 모니터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그 방법을 썼던 거고 예. 아, 예,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후에 그때 그 마이 네임 이즈 칸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예. 예, 그 9.11 테러 사건, 본것, 예, 그 9.11 테러 사건 때 이제 중동 사람들이 이제 인종차별 당하면서 어떤 그 중동 가정에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 당하다가 집단 구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남편한테 막 화를 쏟아붓는데 이 남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예, 노란색도 못 보고 금도 못 밟고 그리고 세롱길을 못 가요. 근데 네. 그래서 맨날 가는 길만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이제 미국 전체를 대통령을 쫓아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거기를 어찌 쫓아가냐면 캠코더를 들고 쫓아가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거리를 쳐다보면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렇게 그 모니터로 보면 캠코더 그 뷰파인더로 보면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그 영화 보고 아 내가 저 상태구나. 음.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확실히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쵸. 직접 보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비용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은 그냥 10,000원에 책 한 권 사서 읽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00원에 책을 사서 그거를 재단소 가가지고 자르는데 비용을 또 줘야 되고 스캔하는데 비용을 또 줘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그쵸. 컴퓨터로 해가지고 또 이제 OCR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와, 예, 그거를 이렇게 또 정리하려니까 비용도 두세 배가 들고 시간도 몇 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노병천 박사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예, 예, 그 만만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한국 육사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미국 육사에서도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어,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저자강연을 쫓아다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다음, 저자강연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을 한 권의 책을 7시간, 8시간 걸려도 보통 사람들은 그 저자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는 예, 예, 오해한다. 근데 예, 저자 강연회 때 가서 저자를 1시간에서 1시간, 뭐 한 2시간 만나게 되면 그 7시간, 8시간 걸려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 저자가 얘기해 주니까 이득 아니냐. 거기다가 저자가 책을 많이 쓴 경우에는 그 많이 쓴 책들 중에 현재 이 책은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진 책이다. 그래서 이 책 전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고 이 책 후에는 뭘 읽으면 좋다. 그런 걸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몇십 권의 책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그 교육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자강연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이게 다 저자강연회 때 쓴 거거든요. 아, 네네. 이게 조정래 작가님, 태백산맥 쓰신, 오, 예. 그리고 이게 조벽 교수님, 예. 이것도 예, 조벽 교수님이고 이게 정태기 목사님, 네, 그리고 개그맨 김미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좀 유명한 송수영 교수님,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엑셀 MVP한테 1박 2일 동안 교육받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저 파워포인트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심사위원한테 교육받은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워크, 동영상, 그 다음에 뭐 고객관리 시스템, 뭐, 예.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못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네. 강규영 대표님이 또 마인드맵을 되게 잘하세요. 아, 그걸 갖다 업무에 굉장히 활용을 잘하시고 또 강의하실 때도 이분이 스피치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저렇게 좀 저렇게 현장 사람들이 싹 빨려들게 얘기하지? 해서 제가 그분을 관찰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딱 독서 모임 있을 때 이렇게 테이블들을 싹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예, 테이블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피치 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인드맵으로 그걸 싹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들고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도 저 마인드맵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저는 손으로 못하니까 이제 네,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마 그 네, 미국에서는 지금 마인드 매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핸드폰 마, 아이폰 쓰시나요? 네, 네. 그 미국 아이폰에서 마인드 매퍼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네네, 이게 마인드 맵이거든요. 네, 네네, 예. 어, 이게 좋은 점이 이거를 이렇게 이건 마인드 맵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 싱크와이즈가 정말 대단한 게 이거를 이렇게 공문서 형태로 바꿔줘요. 자동으로. 어, 예. 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큰 유치원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교육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네,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원감 선생님들 5분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네, 33명의 젊은 교사들이 있는데 이 네, 친구들이 꿈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가 막상 해보니까 3D 업종이라 다들 이제 막 그 죽지 못해서 하고 자꾸 어디 다른 직업을 택하려고 하고 아니면 아예 빨리 시집 가서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들한테 뭔가 좀 꿈도 주고 사명도 주고 또 자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 좀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 2시간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제가 만든 거 이거 마스터링 맵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예. 이 블루투스 키보드에다가 그냥 핸드폰 연결해 가지고 핸드폰에서 이 맵을 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맵을 다 친 다음에 그걸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보내 가지고 예. 그냥 클릭 3번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 예. 그렇게 해서 그 회의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이거하고 예,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보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어, 빨리 되냐고. 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아이들한테 되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싱크와이즈까지 같이 쓰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네, 이제 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되면 뭐 리포트도 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선생님도 그 논문 같은 거 내셔야 되잖아요. 이게 공문서 예, 형태만 뿐만 아니라
그 논문 형태도 되고요, 회의록 형태도 되고요, 다양한 서식이 다 지원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좋고 직장 다닐 때도 굉장히 유용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어른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줬는데, 이게 제가 가족 코칭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그냥 혼자 배우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요. 네네. 그리고 배우기도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네. 애들은 진짜 천재 같아서 이걸 가르쳐 주면 그냥 진짜 하루 만에 자기 걸 만들어 버려요. 예. 근데 문제는 부모가 안 하면, 부모가 이거를 지원을 안 해주면 애들이 또 못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결국엔 이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어, 예. 예. 그래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체면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가 또 같이 하고 또 지원도 해주니까 훨씬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가정 경영, 그리고 이런 3P 바인더, 싱크와이즈, 에버노트, 구글 앱스,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 또 기업 경영 네. 같은 것까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코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단기간 그냥 한 번 뭐 몇 개월 이런 이벤트성 교육이 아니라, 제 소망은 그 한 가정에 그 어린아이가 예.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한번 꾸준하게 코칭을 해주고 싶어요. 그 가족을. 그러면 아, 정말 그 아이가, 예, 전 노벨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뭐 오늘 제 얘기하느냐고 좀 시간을 많이 끊었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 한번 보면서 또 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제 이미 충분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어제랑 그제 네네, 사실은 하루 뭐 조금 더 추가한 거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네, 네. 자, 화면이 나왔고, 자, 여기 이제 잘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밑에 테두리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일의 테두리 하나, 삶의 테두리 아, 하나. 예. 반드시, 삶에도 되, 예. 그렇죠. 일과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뭐 큐티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요 내용이 반드시 투두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두리가 쳐져 있어야 되죠. 예. 네. 여기도 그러면 여기는 큐티가 테두리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뭐 큐티 있고 뭐 있는데, 예, 큐티가 안 보이네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테두리. 그리고 그 테두리 한 게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일에 대한 테두리, 그 화살표 하나, 삶에 대한 테두리 하나. 그러니까 큐티가 중요하다고 하면 여기쯤에 아마 큐티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고요. 예. 네네. 예. 그리고 일에 대한 거, 이 TG, 예. 그것도, 그게 여기 어디, 여기 TG는 있네요. 그죠? 예. 네. 요렇게. 그리고, 아, 예. 그러면 두 개 에로 하는 거랑 여기 가장 중요한 거랑 매치가 돼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목표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대부분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이유, 그게 뭐냐면, 애들이 그 대학교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네. 대학교를 진로 선택할 때 자기의 어떤 기질, 그 다음에 자기의 장점, 자기의 어떤 꿈, 사명, 그런 거 모른 채 그냥 성적에 맞춰서 그냥 엄마 아빠가 원하는, 아니면 가장 그때 유망하다는 그런 전공을 선택해서 가요. 그리고 네. 또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네. 벌써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예. 고민하고 휴학하고 그래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다른 대학을 선택하고 근데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와 비용 낭비가 들잖아요. 예.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이제 또 선택하는데 또 전공하고 또 상관없이 그냥 가장 편하고 돈 많이 주고 인정받고 유명한 직업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없는 거죠. 목표의 방향성이 얼라이먼트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직장 생활 다시 가서야 이제 자기한테 이게 안 맞는다는 거 알고 또 다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또 그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대학이 워낙 네.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그 일을 이제 평생 죽지 못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백만장자 명문가문이 못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책 읽고 공부하고 자기가 어떤 그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공 사례가 있고 어떤 실패 사례가 있는지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 직업을 물려서 받으면 더 잘하게 되고 그 일을 설령 아빠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일이란 게 거의 이제 그 프로세스가 같잖아요. 예, 네네. 예. 그 프로세스를 적용해가지고 다른 일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냥 죽지 못해서 하니까 그냥 내 자식들은 이 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직업보다 좀 더 편안하고 돈 많이 주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애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아버지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기업 사장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그냥 싹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백만장자들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이 같이 공부하면서 아내도 듣고 아이들도 듣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알고 네. 있으니까 상세한 건 몰라더라도 어떤 큰 그림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네. 없는 이유가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이죠. 어. 그래서 요 시간 관리가 이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 얼라이먼트 맞추는 거. 그걸 여기서부터 맞추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3P 바인더에서 꿈 리스트를 쓰고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 자기가 써보면서 아 나의 사명이 뭔지 좀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관심 있고 뭘 잘하는지 꿈 리스트를 쓰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비전, 사명,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자기가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살 건지, 남편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내로서 어떻게 살 건지, 아버지로 어떻게 살 건지, 어머니로 어떻게 살 건지, 또 자식으로서는 또 친구로서는 또 이웃으로서는 또 사회인으로서는 어떻게 살 건지 그 역할 기술들을 써요.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평생 계획을 짜요. 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연간으로 또 옮기죠. 그리고 그 연간에 맞춰서 월간으로 가고 월간에 맞춰서 주간을 기획해서 3일 단위 돈폭의 그 제일 상단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적는 거죠. 예, 월간에 맞춰서. 예. 그렇게 네. 한 네. 다음에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순환인데 이게 처음에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선순환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역순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역순환이라도 이렇게 좀 주간을 한 몇 주 이렇게 계속 써다 보면 내 생활 패턴이 보이고 뭘 개선해야 할지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예상이 되고 이제 다음 달이 예상이 되고 내년이 예상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이제 조금씩 이제 선순환으로 좀 바꾸는 단계?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주말마다 해야 될 건 다음 주 계획 짜는 훈련을 가족들하고 같이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월 말마다 다음 달 뭐 계획 짜는 거, 그리고 분기별로 좀 점검하는 거, 그리고 연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뭐 한 2박 3일 어디 여행 가가지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 같이 세우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인 삶이죠. 명문 가문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빌 네.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보통 이제 한두 달을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도 들고 가지 않고 아예 통신이 차단된 그런 외딴 데 들어가서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시간, 그 네. 책을 읽고 계획을 짜느냐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처럼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선배님도 지금 아이가 벌써 이제 지금 대학생인가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그 대학생이면 이미 좀 습관 만들기는 이미 늦었어요. 사실 이 습관은 0살에서 4살 때 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 예. 많이 늦었네. 무의식에 넣어줘야 되고, 막내는 12살이요. 아, 12살. 예, 예. 예. 하여튼 0살에서 4살 때 이거를 부모가 보여주면, 이거는 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저건 당연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5살 때부터 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 되면 막 그걸 따라해요. 부모가 하라고 안 해도. 그러니까 책 읽어라 공부하라 네. 하지 않아도 부모가 책 읽고 네.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애가 5살 때부터 따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네. 흉내는 내는데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12살,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알려주고 다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켜보고 좀 부족한 부분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12살까지 훈련이 끝나면 13살 네. 때부터는 지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집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 집 장만위해서 평생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쵸. 좋은 유산을 0살에서 4살 그리고 5살에서 12살 때 부모한테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이거는 네. 그냥 자동으로 가요. 근데 0살에서 4살, 5살에서 12살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예. 습관이 안 돼요. 좋은 습관을 네. 만들기 위해서 평생 싸워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 자녀가 딸 한 명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아, 저 아들 또 있다고 하시죠? 아들, 딸, 네, 아들, 예. 딸. 딸이 지금 대학생이고 아들이 12살이고, 예. 첫째 아들은 22살이요. 첫째는 22. 예, 예. 아, 그럼 자녀가 셋이, 아, 맞다. 아, 자녀 셋이라고 그때 소개를 하셨지? 예. 아, 제가 예. 막 지금 막 말하면서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자, 지금 선배님은 이제 막내는 약간 지금 아직 희망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이제 그 11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은 건데 제가 선배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지금부터 자녀들하고 좋은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아이들의 지식과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응. 그쵸. 예.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해도 아빠 저랑 살아요. 이게 돼야 돼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게 되면 뭐가 좋냐? 손주 손녀한테는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아, 그쵸. 예. 전 이걸 노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게 되면 정말 그 우리 아이들은 진짜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다닐 거예요. 예. 사실 저만 알겠, 봐도 제가 네. 33살에 3P 바인더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을
그 이렇게 배우게 되고 하면서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예. 어떻게 네가 그렇게 빨리 그 모든 기술들을 다 습득하고 다 네 걸로 만들었냐. 자기들은 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배운 거 다 까먹고 그래서 돈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 근데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네. 간절함 때문에 해내려고 막 그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 악조건 속에서 장애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걸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저는 가족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들한테만 주면은 부모가 안 하면 안 하니까. 또 부모들한테만 주면 또 자기들만 하다가 포기해 버리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얼라이먼트 잘 만드시고요. 예. 그리고 네, 네. 칼라 체크까지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여기가 점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쇄물이고 이제 만든 양식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어서 좀 화살표가 예. 조금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를 네, 네. 좀 가능하시면 뭐 색깔 볼펜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네. 조금 두꺼운 볼펜으로 플랜선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 색깔 펜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칼라 그 체크에 맞게 아예 색깔 펜을 다 써버려요. 예. 아, 예. 지금 제가 쓰는 볼펜이 이게 그 이거 보이시나요? 아니요. 예. 이게 보입니다, 이제. 네. 이게 유니스타일 핏이라고 예. 예. 볼펜인데 제가 여러 가지 볼펜을 써봤는데 이 볼펜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두께가 0.28이고요. 심 두께가. 그리고 굉장히 이게 얇네요. 예. 근데 얇아야 이게 조금 이렇게 글자를 좀 잘 쓸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뭐 0.38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써보니까 0.28이 가장 좀 깔끔하더라고요. 유니 스타일 핏. 네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거거든요. 예, 예. 여기 아마존에 있네요, 이 볼펜이. 예. 이게 3P 바인더 처음 교육받고 이렇게 쓴 거고요. 네, 네네. 자, 오, 상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어, 그래서 제가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예. 네네. 처음에는 이제 형광펜 해서 틀릴까봐 이제 그 손이 떨리니까 예. 네, 색연필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볼펜이 좀 두껍죠. 네. 네. 근데 이제 두꺼운 볼펜을 쓰니까 이제 똥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쓰면 똥이 전혀 안 생겨요. 네, 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안에 색깔은 몇 가지 뭐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이제 이게 그 6색까지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5색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아, 빨강, 주업무, 주황, 보조업무, 초록, 개인 가정, 파랑, 자기개발, 그 다음에 검정은 그냥 인맥이나 중요도가 떨어진 일 같은 거 그냥 쓰는 거죠. 예. 네네네. 근데 뭐 사실 검정은 거의 그쵸, 자기개발이나 무의미한 시간만, 아니, 검정은 거의 인맥이나 그냥 무의미한 시간 이렇게 써요. 네네. 업무는 거의 이제 빨강이나 주황을 쓰게 되고, 예.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취미활동, 종교생활 그런 거는 이제 초록을 쓰게 되고, 가족,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어버이날이었으니까, 예. 어머니 맞습니다. 찾아뵙고 오냐고, 예. 초록색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네. 때는 파란색 쓰고, 이것도 이제 네네.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칼라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칼라 체크를
글씨 쓰는 것도 힘든데 이걸 그 손이 떨리는데 이거를 자를 대고 이걸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칼라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색깔을 분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색깔펜을 좀 쓰기 시작한 거죠. 예.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의 부피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예, 예. 이렇게 보면 도대체 내가 그 주업무를 했는지 보조업무를 했는지 뭐 자기 개발을 했는지 개인 시간을 보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자세히 네. 내용을 보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아 칼라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이렇게 안 쓴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 이렇게 하다가 아 칼라 체크가 필요하다 느껴서 저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쓰다 안 쓰다는 적도 되게 많았어요. 아, 예. 예. 그러다가 이렇게 선배님처럼 이렇게 두껍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근데 네, 두껍게 하니까 이게 30분 단위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위 아래는 가늘게 하고 세로만 두껍게. 예. 예.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도 가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양쪽은 두껍게 합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위크님 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주간 회의를 했을 때 뭐 제가 해야 되는 업무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네. 회사 업무를 줄 거, 그 부분이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적을 게. 아, 그러면, 이 위클리 미팅 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시게 되는 일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죠. 뭐 네. 누가 저한 업무를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많이 주고 네. 그런 건 아니고 또 제가 또 고민이 지금 아웃룩이 되게 이제 발달이 됐잖아요. 아웃룩? 그래서 그렇죠. 그 뭐죠? 이메일 하는 그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아, 아웃룩. 그러니까 뭐 디지털 스케줄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스케줄이나 뭐 이제 그런 거는 거기로 다 이제 사실은 스케줄이 잡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잡힌 스케줄을 이제 일로 옮기는데 네. 사실 그 뭐 해야 되는 일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잘 어떻게 연관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도 거기다 리마인드를 해놓으면 이제 리마인드를 해주잖아요. 네네. 이틀 전, 일주일 전, 2주 전에. 그쵸. 그거랑 이걸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할까가 사실은 계속 하면서도 지금 고민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위클리 미팅은 꼭 업무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 예. 네. 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여기다 뭘 적어놨냐면 영등포항과 다음 주 방문이라고 적어놨어요. 다음 주에 지금 받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달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 위클리 미팅을 이제 가족을 위해서 쓰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아내한테 부탁받은 거, 아이들한테 부탁받은 거,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지금 12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는 과제 지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예. 밑에다가 그 아이한테 과제 했냐? 라고 과제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으면 슬러시. 그리고 아이가 과제를 완료했는 걸 확인했으면 X. 예. 네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가 연락이 온다. 그러면 그런 건 위에다 적어 놓으면 되고요. 그죠? 또 예, 아내한테 뭐 부탁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위에다 적어 놓으면 되고요. 예. 위클리 미팅은 그러니까 꼭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걸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나 자기 개발이나 인맥 관리를 위해서. 예, 네, 그럼 예. 이거 그 해결이 되셨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기억하거나 메모를 남기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그냥 적으면 되는 거네요. 위클리 미팅 그 안에다. 아니요. 전달 받은 거, 전달한 거. 그 자유롭게 기록하는 건 이 3P 바인더 풀 세트를 주문하시면 요게 예. 그 싱크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좋은 글도 쓰게 되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쓰게 되고 예. 이렇게 시도 예. 프린트해서 넣을 수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아, 예.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네, 네, 예, 네. 기도에 대한 성경 아, 구절, 뭐 가정에 대한 성경 구절, 뭐 남편에 대한 성경 구절, 그걸 여기다 써요. 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앞에 보면 그 아이디어 노트 앞에 이게 체크박스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언제 생각했고 언제 실행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중인지 아이디어를 완료했는지 그것도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물론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빨리 적어야 될 때, 예, 여기 그거를 여기다 쓰셔도 돼요. 예. 내가 나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예. 예. 아,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위클리 미팅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보시겠어요? 예, 예. 저는 스마트폰이 지금 3개인데, 예. 그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의 첫 화면은 제가 한 번 쓰면 무조건 키면 바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급한 것들. 그 네,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폴더로 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예, 어플 예. 찾아서 헤매질 않아요. 예. 네, 그것도 되게 네. 시간 낭비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위젯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디지털 스케줄도 해요. 아, 예, 예. 구글 캘린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네. 요즘에는 기업들이 이제 그 공통의 어떤 그 스케줄러를 쓰면서 같이 그 일정을 공유하고 그런 피드백하고 하는 것 때문에 디지털 네, 스케줄링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저도 네, 이걸 써요. 근데 예. 저는 이게 보조 수단이고요. 이게 주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시간의 조절 도구고요. 네. 이거는 시간의 관리 도구예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스케줄 같은 거 조정할 때 이 예.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화하면서 하는데 그때 그거를 스케줄러 열어가지고 이걸 두들겨서 입력하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아, 예, 예. 저처럼 블루투스 키보드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연결하면 좀 빠르겠죠? 네, 근데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문제가 오류가 난다는 거. 그죠? 예, 예. 그리고 틱틱틱 네, 거리는 소리들이 이게 나의 뭐 동료나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나의 예, 상사나 고객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은 그냥 조절할 땐 이걸로 쓰고, 예. 그리고 이걸로 통화를 하면서 바인더에다 바로 기록을 하는 거죠. 시간 관리를. 아,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걸 쓸 때가 어느 때를 쓰냐면 그렇게 어떤 일정 같은 거 공유해야 될 때 그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 이렇게 반복적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제가 교회에서 지금 그 지금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시간 관리 코칭을 하다가 지금 예. 청년들 시간 관리 코칭도 지금 맡았는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매주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 그거를 이제 네, 바인더다가 이렇게 써놔도 됐지만 솔직히 이렇게 막 그 좀 장기간인 경우에는 막 일일이 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걸 뭐 일정 반복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한 번에 쫙 입력이 되죠. 예, 그래서 네, 네. 이걸 참조해서 이걸 보조 수단 삼아서 이 바인더를 쓰는 거죠.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오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완벽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이게 일정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남에서 교육회사에서 이렇게 교육팀장으로 있을 때 네. 그분은 그 모든 그 자기 관리부터 해가지고 기업 경영까지 전부 다 디지털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 네, 네. 예,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의 그 구글 계정의 이 그 스케줄들이 싹 날라간 적이 있어요. 아, 그분은 거의 강의 하나당 몇 천만 원씩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몇 번이고 막 추궁하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삭제시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일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꼼꼼하게 한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몇 번 묻고서 그냥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제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냥 믿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저도 그걸 겪으면서 아 확실하게 이걸로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종이로. 그래서 그걸 느낀 거죠. 예. 그래서 뭐 거의 저는 이제 협업 같은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거의 다 이게 주가 돼요. 예. 예. 그리고 뭐 기업 일을 하시더라도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주가 돼요. 왜냐면 업무용으로 스케줄러를 하다 보면 개인 시간이 다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 예.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라든지 가정을 위한 시간이라든지 인맥 관리를 위한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렇죠. 예. 일이 더 일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것들은 디지털에 다 남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 공유할 수도 네. 없고 예. 그리고 기록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얘는 그냥 쓱쓱 그냥 쓰면 돼요, 솔직히. 근데 네네. 얘는 아무 이제 패턴 열어야죠. 어플 실행시켜야죠. 또 날짜 선택해야죠. 또 입력해야죠. 저는 그렇죠. 손이 이렇게 좀 두껍고 커가지고 그 예.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네. 아, 예, 예. 요 제가 예. 쓰고 있는 제품은 로지텍 K480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그 블루투스 음. 키보드가 되게 얇고 가볍고 접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다 써봤는데 그것들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예. 반드시 받침대를 따로 들고 다녀야 돼요. 아, 아, 예, 예, 예. 이게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네. 걔네들은 이제 접히는 것들은 어디 이동 중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아, 경우는 얘가 이렇게 받침대가 거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네. 버스 타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그냥 무릎 위에다 이거 올려놓고 이거 갖다 타이핑을 하면 그냥 어디서든지 그게 그냥 예,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카카오톡에 보면은 되게 장문을 쓰잖아요. 예. 그 손으로 뭐 그렇게 못해요. 손가락 쥐나요. 아, 예, 예. 전부 이걸로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예. 집에 프린터가 있으세요? 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이제 그 A5 용지하고 요거 아까 네. 보여드렸던 이거 펀치만 예. 요 펀치만 구입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 펀치는 꼭 3P에서만 파는 게 아니니까 예. 아마 아마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20공 바인더 펀치는 샀어요. 아마존에서 네. 그 일제로 아, 예, 이거 있더라고요. 일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일 20공 수도 있는데. 예. 펀치는 샀고요. 네. 근데 뭐 30이랑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고급 거는 아니고요. 20공만 되는. 예, 이것도 20공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A5는 요렇게 넣는 거고요. 그리고 A4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아, 제 거는 그냥 A5만 아, 되는 A5만 20공. 이렇게 짧게? 아, 좀 네. 작겠네요, 이게. 네. 아마 이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동이랑 얘랑 지금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건 자동이거든요. 이렇게 밀면 이게 구멍이 쫙 네. 뚫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하여튼 요거는 가격이 얼마 안 나가니까. 예. 네네. 예전에는 1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추천을 못 했는데 지금은 뭐 예. 가격이 되게 싸져가지고 예. 6만 5천 원이니까 예. 네. 나중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바인더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면 예. 네. 한번 다 같이 주문하시면 뭐 그렇게 배송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음. 네. 그러면 지금 그 가정에서는 지금 그 선배님하고 그 아내분하고 지금 그 막내 아들이 같이 살겠네요. 첫째하고 둘째는 학교가 있을 거고. 아, 근데 학교를 여기 이제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네. 학교를 가서 다 지금 같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좋네요. 첫째는 시카고에 학교가 있는데 지금 휴학 중이라서 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주립대학을 지금 여름에 수업을 들으려고 또 다 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시카고 대학교인데.
시카고. 예. 그 왜냐면 거기 대학은 예, 그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에 그 조나단과 스미스 가문의 가계도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그거를 꼭, 제가 예, 찍어서 예, 한번 예, 찍어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거 구글로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제 아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가 시카고 대학하고 이제 옆에 있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음, 예, 서로 뭐 서로 자기 학교가 더 낫다고 서로 이렇게 우기는 그런 에 다니고 있는데 네, 예, 그 강경 대표님 책에 나오는 그 시카고 도서관 거기 사실은 저희도 가봤는데 예, 그 책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가봐야겠더라고요. 네, 그쵸. 생각 없이 되게 그냥 도서관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서 네, 생각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가서 그 말씀하신 것도 보고 강경 대표님 사진 찍은 곳에서 저도 사진도 찍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 선배님, 그, 저, 뭐야, 가족 사진 있으시면 예, 저한테 그 한 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 SNS 통해서 보셨겠지만 요거 예. 제가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 화면이 왜 나온다. 예. 요거 보이시죠? 예. 네네. 요거를 만들어 드리니까 요거를 이제 컴퓨터 아니 저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네. 크게 출력을 해서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요거를 이렇게 네네. 하시면 좋아요. 저한테 이제 가족 코칭 받는 분들한테는 매일 아침 부부가 일어나서 이거를 선설하는 동영상을 찍게 했어요. 아, 네네. 예.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학습이 내가 말한 게 내 귀에 들려서 입력되는 게 제일 세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저한테 가족 코칭 받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네. 꼭 굳이 저한테 가족 코칭 안 받더라도 저는 모든 가정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족 사진만 보내주시면 뭐 다 거의 다 그냥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 예. 예, 유래는 여기 써 있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워싱턴 대학이라고 잘못 써놨는데 예, 이거 수정해야겠다. 이게 시카고 대학이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어, 저는 진짜 3P 바인더 처음 그때 강경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멘붕 왔을 때 이 얘기를 떠올렸어요. 명문 가문 얘기를. 아, 예, 예.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지금은 나는 지금 너무 몸도 망가져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경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얻으면 뭐 우리 집은 당장 잘 살진 못하겠지만 내가 이걸 지켜서 살면 우리 가문이 250년 후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겠다. 예. 솔직히 여기서 하는 게 돈이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또 제가 뭐 건강이 더 여의치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다시 못하게 되면 좀 저의 어떤 이런 취지를 알고 아는 단 한 가정이라도 한 좀 10년 정도 이렇게 코칭을 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명문 가문이 되는 네. 그런 내가 어떤 미랄이 되자.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3P 바인더를 하기 시작한 거고 지금도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료 코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들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너 언제까지 무료 코칭 하려고 그러냐. 유료로 바꿔라.
돈을 벌어라. 뭐 근데 이게 참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코칭에 진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뿌리잖아요. 네,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정에서 먼저 이렇게 부부와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 자기 경영은 여기 줄기예요. 네, 뿌리가 약한데 줄기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맞, 그리고 줄기가 약하면 어떤 기술을 배워도,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33살 때까지 전 진짜 잎사귀를 진짜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먹고 살려고. 전 부모의 도움을 전혀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네, 스스로 돈 벌어서 학교 다녀야 되고 했었으니까, 하여튼 98년도에 진짜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남들 모뎀성 갖다가 PC 통신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이미 노트북 갖다가 핸드폰으로 PC 통신 하고 있었고, GPS 내비게이션, PDA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 어, 예. 굉장히 안타까셨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되니까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또 군대 있을 때는 제가 보직이 이제 기갑부대의 통신정비관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GPS가 필요하더라고요. 야간에 이렇게 네, 어떤 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테나 유선망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각도가 예, 정확하게 안 나오면 못 잡아요. 그리고 네, 저는 어떤 좌표를 읽을 수 있지만, 애들은 또 좌표를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GPS를 2대를 사가지고 준 거예요. 예. 이거를 맞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네,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맞출 수도 있었던 거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디카도 뭐 한 32만 화소 나왔을 때부터 썼고. 근데 아,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제 보직이 워게임 담당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서버를 다뤘죠. 리눅스하고 뭐 오라클 같은 거. 예. 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PC 통신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유행할 때, 그때 네, 이제 IMF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서 기갑부대가 이제 훈련을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네, 군대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어, 스타크래프트처럼 우리도 그거 어차피 다 전차들은 다 통신으로 훈련하는데, 전차 네, 기동하는 대신 그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전차 움직이면서 무선으로 훈련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했는데, 그 초창기 교관이 저였던 거죠. 아, 예, 예. 예,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뭐 그때가 한 2004, 5년 때 이미 지금 제가 지금 크로마키 써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이미 교회에서 이미 그때 이걸 하고 있었어요. 아, 유튜브도 그때 이미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에버노트도 200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제가 2010년부터 쓰기 시작했었고요. 어,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 예,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 3번을 쓰러졌거든요. 예,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게 기술이, 이게 정말 네, 좋은 습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자기 경영이 되지 않으면, 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네, 네, 이제 이 3P 바인더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P 바인더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교육은 받았어요. 프로 과정 네, 36만 원 내고, 그다음에
지금 코치 과정은 220만 원이 지금 3개월인데 네. 제가 할 때는 7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백수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그 과정에 들어갔다가 근데 이제 과정을 할 때는 어떻게든 쓰는데 과정이 끝나면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마스터 과정도 지금 한 300 얼마 정도 됐는데 그때도 한 200만 원 넘었었던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한 3년 동안 거의 교육비만 한 3천만 원? 거기다가 이제 와. 포항에서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금요일날 밤 12시나 토요일 새벽 1시에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하루 8시간 교육받고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도 바인더를 못 썼어요. 이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이 가정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네. 예. 그리고 어떤 그 가정이라는 시간 그런 그게 없으면 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어. 그래서 아 기술보다 습관이 중요하고 습관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참 그 빈부격차가 이게 지금 줄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예. 보통 사람들이 대학 등록금 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비싸죠. 근데 이 사실 이 먹고 사는 기술 교육은 되게 싸요.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이 자기 경영만 해도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 원 들었다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네.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더 비싸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사실 지금 이런 어떤 자기 어떤 기질, 성격, 심리, 가족 그 패밀리 테라피 이거 공부하는 건요. 더 비싸요. 그거는 한 과목당 몇 천만 원씩이에요. 어, 제가 지금 계속 전 심리 상담 공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이버대학교로 네. 심리 상담 공부도 하고 있고 정태기 박사님 밑에서 한 그 지금 3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네. 정태기 박사님 강의는 그 누군가 제가 대인관계나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20살 그때 20 몇 살 때더라? 24, 5살 때인가? 그때 이제 정태기 박사님의 8시간 강의를 누가 mp3로 줘가지고 그걸 네. 지금까지 한 200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 거의 뭐 어, 매일 듣고 지금도 듣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뭐 그 며칠 전에도 저하고 이렇게 화상 코칭 하다가 이렇게 좀 가족적인 어려움 경험하신 분한테도 공유도 해드리고 아 선배님한테도 해드려야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왜 중요한지 알아요. 예.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직접 만나서 배운 거예요. 예. 어,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저도 그분 책을 읽고 만나러 가기를 꼭 원하는데, 네. 예, 너무 감동받은. 예.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그 강연을 2번 하셨는데 예. 그때 뵀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제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그 맵도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거는 한 장에 거의 이제 8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따로 소중하게 보관해 뒀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한국 오면 1시간에 8억 강의료 받으시거든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그분의 친필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사진도 찍은 게 있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만나서 저는 정말 되게 이렇게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아 저분은 진짜 한국의 그냥 졸부가 아니구나. 어, 예. 진짜 진짜 백만장자가 될 만한 분이고 어,
그래서 그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에 그 아래 그 저녁에 6시간 그 8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한다. 그 다음에 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같이 공부한다. 그리고 아침에 2시간 가족과 같이 독서한다. 그게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이 백만장자가 된 비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게 아니고요. 이분은 20대 초반까지 그 파이브 잡을 뛰셨대요.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네.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건강은 나빠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기 친구를 봤더니 그 친구는 6시만 땡 하면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그 친구는 해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사정사정해서 애걸해서 배운 거죠. 네. 도대체 너 비결이 뭐냐?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가르쳐 달라. 네. 그래서 네. 그 친구한테 배운 게 그 3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이 이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셨어요. 백만장자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3가지를 하고 백만장자가 될 수도 없고 되었어도 의미 없는 사람은 이 3가지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진짜 돈 드는 건 아닌데 예. 다들 좀 안 하시려고 하죠. 왜냐면 일단 한국은 너무 부부관계가 많이 깨져 있어서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 또 양육하는 게 또 되게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코치님 그러면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중에 가장 추천하시고 싶은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 한 3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책을 그러니까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그 책을 많이 못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단 필독서로 제가 읽은 게 요거 100만 불짜리 습관 예. 이거하고 그 다음에 타임 파워 예. 그 2권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어디 보자. 예. 예. 저는 이렇게 항상 예, 넣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참 그 이렇게 그 3P에서 교육 받으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말콤 글래드웰 아세요? 잘 몰라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책도 반드시 필독 도서입니다. 아웃라이어. 네, 이분도 직접 읽긴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전 이분도 직접 만났어요. 네, 직접 대화도 했고, 근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경비한테 붙잡혀가지고 쫓겨나긴 했는데 어쨌든 직접 만났어요. 근데 그 저는 사실 이 책이 3P에서 되게 강경 대표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라고 강조를 하시냐면 이 책을 쓴 말콤 글래델은 세계 경영의 구루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전문가다. 세계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소개 들었을 때, 아, 세계에서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 정도면 분명히 그 좀 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교 갔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성공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겠구나. 그래서 지가 잘나서 지가 부자 되고 지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선입견이 들어서 안 읽고 싶었어요. 근데 필독서기 때문에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에 몇 장 안 읽었는데도
예, 꿇었어요. 예. 아, 예.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 앞에 그 첫 사례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이민자 마을 얘기하고 베트남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민자 마을의 심장병 지수가 미국의 전체 통계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평균 심장병 발병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유전적인 특성이냐, 문화적인 특성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뭐 좀 다른 게 있냐, 생활 방식이 다르냐, 그런 걸 다 연구를 했는데 안 나와요. 20년 아, 동안 예, 예. 연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낸 게 뭐냐면 공동체 문화였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서 보통 이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면서 이렇게 막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미국 이민자 마을은 철저하게 그 노인들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위세 못 부려요.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 같은 걸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어떤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안정성, 그런 공동적인 유대감, 그게 심장병을 줄인다는 거였어요. 아, 예.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네. 그게 어떤 그 가족, 마을, 그 공동체의 문화가 그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예, 심장병을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베트남 얘기인데, 제가 선배님한테 3대가 모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콤 글래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은 국가 정책적으로 3대가 모여 살게끔 한대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좋은 점이 뭐냐? 첫째, 노인들이 노후 대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네. 젊은 그쵸. 부부가 노인을 봉양하니까. 예. 그래서 노인들은 그게 좋아요. 그리고 일거리가 생겨요. 어떤 일거리? 예. 젊은 부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네. 부부들의 부담이 일단 가사도 있지만 육아잖아요. 예, 예. 그리고 초보 엄마 아빠라서 더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살림도 좀 네. 도와주고 육아도 도와주고. 예. 이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베트남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손주들이에요. 이 손주들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님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니까 몸이 당연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어떤 갑자기 경기를 한다든지 급작적인 상황에 이렇게 당황하다 대처를 못해서 골든타임 놓쳐버리잖아요. 네. 근데 경험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가 경기를 하는 거다, 얘는 뭐가 이상 있는 거다, 그래서 빨리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병원을 데려간다든지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 심리적으로도 보통 그 엄마 아빠가 바쁘면 아이의 그 마음을 못 받아주잖아요. 그럼 예. 애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건 뭐냐면 정말 핵심은 뭐냐면 관계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지능 지수 IQ, 그 다음에 감성 지수가 중요하다 해서 EQ,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엔 역경 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AQ, 뭐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게 관계 지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면서 제일 많이 그 힘든 게 전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쁨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네.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학교도 못 갔으니까. 근데 네. 이게 그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그 관계가 좋은 아이 같은 경우는 무섭지 않으면 되게 잘 다가가요, 웃으면서. 그리고 아버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드럽게 예의 범절을 배워요. 그러면 네. 이런 아이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부드럽게 웃으면서 다가가면서 예의 범절을 잘 지키니까 어때요? 이쁨 받겠죠. 그리고 네. 부모님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놀이를 하는데 규칙적으로 정해서 놀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과잉보험을 해서 마마보이가 되든지 독불장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는데, 그런 네. 가정에서는 규칙을 정해서 논다는 걸 배워요. 정정당당하게 네네네. 하는 거고, 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연히 아이한테 양보나 배려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네.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규칙을 정해서 놀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배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인기를 끌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한테 부드럽게 대하고 가르쳐 줬듯이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예, 학교 생활에서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직장 생활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 위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밑에서 떠받쳐 주는데 어떻게 성공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웃라이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핵가족, 엄마 아빠, 그 밑에 아이가 한 명일 때 그 아이의 관계 지수가 1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 형제가 있는 아이의 관계 지수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100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잡으셨어요. 100이 넘는다고 그래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유산으로 물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백만장자 그 명문 가문 선서를 할 수 있게 되면 진짜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보다 더 뛰어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이가, 내 손주가 빌 게이츠나 마크 주크버그나 그런 그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번에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부영 부회장이 뭐 자기 자녀한테는 뭐 안 물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사실 그쪽은 얼마 못 가요. 거긴 가정이 박살났잖아요. 예. 아, 예. 예. 그 뭐 우리나라 한진그룹 같은 경우도 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좀 존경할 만한 부자들이 없죠. 근데 네. 한국에 존경할 만한 부자가 지금 두 분이 저한테는 생겼어요. 한 분은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미국에 사세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생각의 예.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 책 쓰신 분. 예, 그분도 여러 번 네네네. 만나 뵙고, 그분도 어, 예,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가정이에요. 예. 그분이 거의 외식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네네. 그분들 제자들 중에 그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식업. 예. 예. 근데 김승호 네. 회장님이 얘기하세요. 요식업 하지 말라고. 가정이 깨진다고. 아,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가족과 대화하고 그런 거. 그리고 저는 그분이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예. 네. 아이들이 집이 전혀 부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검소하게 살고, 또 김승우 회장님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무조건 수익의 50%는 아내한테 갖다 줬대요. 아, 예. 그리고 아내는 김승우 회장님이 그 처음부터 부자가 됐던 게 아니라 사업을 5번이나 말아먹었거든요. 예. 네네. 그 처갓집 생활하고 거의 그 정도로 하셨는데, 그래도 아내분이 대단한 게 괜찮아, 나 당신 믿어, 당신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도닥여줬기 때문에 김성회 회장님 저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분 재산이 지금 그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4천억이었는데, 지금 예. 얼마 전에 그 글로벌 외식 그룹을 아예 인수합병 하시면서 이제 지금 아마 돈이 더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그분하고 그 다음에 총각내 야채 가게 이영석 형님,
예, 예. 네, 저 너무 죄송해요. 네, 그 그분 너무 좀 일생에 변명하지 마라. 네, 저도 네, 감동적으로 너무 여러 번 읽은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분도 저하고 형님 동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 마인드맵을 유료로 강의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저장하고 이제 꼴통쇼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거 야 괜찮은데 나 좀 한번 가르쳐 줘봐. 그래서 나 가르쳐 줘서 괜찮으면 이거 내가 다른 사람들 가르쳐 줄 수 있게 할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라든지 나한테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한테 4시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는데 그분이 들으시고 야 이거 대박이다 야.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장님들 먼저 그 교육시켜줘라. 그래가지고 너 뭐 2시간 그 하루 2시간 4주 과정에서 20만 원 어떠냐? 그래서 아, 예,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3P 바인더만 돈을 받고 강의했지 다른 거는 돈 받고 강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네. 근데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광고한다? 그러면서 광고하면서 뭐 이렇게 카톡방에다 딱 올렸는데 딱 올리자마자 한 1분도 안 돼서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징징징징징 그 뭔가 했더니 20만 원씩 계속 찍히는 거예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560만 원이 찍혔어요. 어, 와, 그래서, 야,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 그래서, 하여튼 그분도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죠. 예. 그분 제가 사실은 근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분 강연을 유튜브에 있는 건 제가 다 찾아서 들었거든요. 예, 꼴통쇼 다 보셨어요? 다 보았고요. 네. 그분이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봤는데 최근에 그 뉴스 나온 이후로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이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만 알지만 믿고 있는데 잘 지내시나요, 그분? 네, 맞아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건 명백하게 오보고요. 그 악의성 기사였고, 예. 그분을 아는 분들은 다 그게 이제, 그게 뭔지 알아요. 예. 누구나 그 밑에 좀 이렇게 아무리 잘해줘도 악의를 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그래서 사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 그룹에서 이제 쫓겨났던 사람이 이제 그때 뭐 갑질 막 그런 게 막 기사가 뜨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막 유명하던 분의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그 언론사에서 검증 없이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완전히 매장이 됐죠. 그래서 사실 그분 되게 많이 그때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도 그래서 파시고, 그리고 꼴통쇼도 그거 되게 무료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도 안 하게 되고, 장사 수업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사실 그분한테는 전혀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그 꼴통쇼나 그 장사 수업을 통해서 그분한테 정말 좋은 걸 저렴하게 배우던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니까 타격인 네. 거죠. 지금은 그 페이스북에서 이은덕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아, 이응덕으로 활동하세요? 네, 지금 이름을 바꾸셨어요. 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네. 그 정도로 이름을 바꾸셨을 정도로. 그렇죠. 그 우리나라 그 모든 지상파, 뭐, 종편, 뭐, 조중동 다 그렇게 거의 한마디로 이제 마녀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회사까지 처분하셨겠어요. 이응덕 하니까 누군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그 제가 페이스북으로 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분 일상을. 예. 보통 그분 강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세요? 책 쓰시거나 강연 같은 거요? 강연 지금 가끔씩 하세요. 아, 그분들한테 이제 그 배웠던 분이 있고 요즘에는 공개석상에서는 잘 이렇게 얼굴을 안 내미세요. 그냥 거의 이제 뭐 1대1 코칭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제자들 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저자 모임 같은 거 그런 때만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SNS에도 본인 사진 잘 안 올리세요. 옛날엔 많이 올리셨는데 지금은 전혀 안 올리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죠. 예. 그분도 제가 가정 얘기를 아는데, 예. 그 자녀들한테도 존댓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내분한테도 그러고, 하여튼 그분도 거의 모든 사업보다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예.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오늘은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예,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제 뭐 가족 사진 보내주시고, 또 이제 네. 지금 제가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네네네. 예. 그 뭐 아내분하고 자녀들한테도 보여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그 같이 가족이 앉아 있는 모습 좀 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네네.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화면들에 화면마다 가족들이 3명, 4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싶어요. 네네. 그건 뭐 아주 이상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꾸려갈 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 관리라든지 이제 자기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론하고 그 코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자기 경영, 그러니까 뭐 기록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업무 관리, 지식 관리, 독서 경영, 인맥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그다음에 마스터리 맵도 마스터리 맵 기록법, 학습법, 독서법, 활용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게 되면 이제 그 지금 3PS 독서 포럼 나비를 운영을 해요. 독서 모임인데, 예. 그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단 앞에 나와서 하는 뭐 이번 주 그 특강을 할 거예요. 뭐 기록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걸 해드리고, 그리고 1시간 동안은 각자 가족별로 막 이렇게 토론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책도 읽고 뭐, 예.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제 좀 그 뭔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다. 우리 아들 얘기가 너무 좋다. 이거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한 시간 정도나 한 40분 정도 공부하는 시간 줬다가, 이제 마지막 한 15분이나 한 20분 정도에 각 가정별에서 이렇게 저희 가정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엄마가 나와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너무 좋아서 공유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뭐 정말 그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그 명문 가정들이 좀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예. 제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건 이제 그 옛날에 조선시대 훈장님, 유대인으로 치면 랍비.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훈장이나 랍비는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교육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세대 간의 문제,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는 어떤 상담자이기도 하고, 그죠?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무너지는 이유가 이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이웃끼리 알고 지내고 이웃사촌 마을 공동체가 됐는데, 지금은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이게 모르니까 너무 단절돼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만약에 제가 가능하다면 그걸 하고 싶고, 또 설령 제가 못하더라도 어, 저한테 이렇게 우리 김유성 선배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서, 예, 김유성 선배님이 그런 가정이 되시면, 예,
분명히 예. 예,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꿈을 갖고 이렇게 코칭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분들 저 뭐야 잠깐 얼굴 보여주시고 인사 좀 하시죠. 어려우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줌이 원래 지금 제가 무료 버전 쓰고 있어가지고 40분 되면 끊겼는데, 오늘 전혀, 선생님 다음에 얼굴 보이고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좀. 아, 그래요? 네, 이호영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분은 제가, 그리고 네, 제가 저기 아는 친한 분 오늘 줌 초대했고요. 네. 스리피 관심 있다 하셔서 한 번씩 코칭 여기 수업에 들어와도 되죠? 아, 여기 저 최경희 선배님이신 거죠? 네. 아, 예, 그럼 네. 환영합니다. 네. 그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링크도 띄워드리고 제가 어떻게 그 하는지 바인더도 올리고 뭐 글도 올리고 하니까 단톡방에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죠, 뭐. 예. 네, 제가 오픈 그 주소 보낼게요.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엄청 코칭 길게 하셨네요. 딴 때도 이렇게 했어요. 아우, 2시간, 거의 2시간인데. 예, 거의 다 2시간씩 했어요. 줌 40분 끊기면 다시 초대해가지고 다시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저도 지금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들 우리 저 김유성 선배님은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선배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다 나가셨네. 최경희 선배님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